아이의 상태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네. 없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이를 데려가서 탈취해버리고 이거는 그게 바로 아동학대잖아요. 당사자가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이걸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요새 점점 악명 높아져 가고 있는 강여원 변호사님 모시고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요새 상대방 측에서 우리 강 변호사님이 너무 소송을 잘하신다고 한다고.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강 변호사님 투지가 장난 아닙니다. 자, 오늘 상담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네. 판결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다 받고 유아인도 판결도 받았지만 실제로 받아오지 못한 사례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제가 한번 볼게요. 제겐 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시도 평온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번 시한폭탄 같은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몰래 대출을 받아서 갑자기 은행에서 독촉 연락이 오고 심지어 이상한 지인들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것도 여러 차례,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사고치는 아내 뒷수습을 더 이상은 감당하기 버거워 별거를 결정했고 동시에 이혼 소송까지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는 제가 돌보 왔고요. 다행히도 1심에서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갖는 걸로 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접 교섭을 하는 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더니 약속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아이를 꽁꽁 숨긴 채 저를 피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 엄마는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얼토당토하는 거짓을 주장했지만 다행히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역시 항소심도 친권 양육권을 저로 지정을 했고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를 데려다 주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만나려고 집에 간 저를 주거친 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폭행을 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와의 끈질긴 악연, 대체 어떻게 매듭 짓고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강 변호사님, 이렇게 1, 2심 판결이 지금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데려오는 상황,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네. 가끔 이렇게 이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1심에서도 친권 양육권을 우리 사연 주신 분이 갖는 걸로 결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아이를 면접 교섭하는 날 데려가 버렸어요. 네네. 그러고는 항소를 했지만 또 역시나 졌는데도 아이를 반환하지 않는군요. 네네. 근데 여기에 자기가 오히려 고소를 하고. 네. 네. 실제로 이제 집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유아인도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강제 집행을 합니다. 이거는 집행관과 동반해서 네. 이제 같이 아이가 사는 거주지로 방문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가 집에 없으면 이제 집행이 불능이 되는데 이제 다시 뭐 날짜를 잡거나 해서 그 거주지를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집행관이 유아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예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대법원 예규가 1982년도에 제정이 된 예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법관념이나 이런 의식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네. 아직도 지금 뭐 거의 30년이나 더 된 예규가 아직도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실제로 강제 집행을 할 때 아이가 안 갈래요 하면은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12월 7일에 아주 최근인데요. 법원 행정처에서 어떤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안입니다. 이거는 주요 내용은 해외에 있던 아동이 네. 이제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해 양육권이 침해된 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아인도 판결을 받아서 집행할 경우에 예전에 있던 그 대법원 예규처럼 아동이 거부할 경우에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기존의 예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 그럼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할 수 있고 네.
또 아동 전문가를 집행 보조자로 참여시켜서 아동의 연령, 의사 능력에 따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나 아동에게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대법원 예규는 해외 국제 아동 탈취에 따른 유아 인도 집행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라 이런 국내 사건, 국내 아동 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이 예규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예,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예규라도 신설돼서 이게 이제 국내 사건에도 점차 적용돼서 확장되는 수 있는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예규를 좀 첨부해서 낸다면 네네.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서 집행을 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근데 이거 지금 면접교수 상태에서 아이 데려가 버린 거 이거 약치 유인 그거 형사처벌 되는 거 아니에요? 약치 유인도 엄밀히 말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경찰관이 이제 피해 아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동의 진술을 보고 아동의 상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그 가치 있는 그 양육자가 뭔가 아동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함부로 약취유인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경우에 따라 달라서 어느 지방 경찰청에서는 약취유인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로 그래서 처벌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판례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게 근데 사실은 이게 아이의 상태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이를 데려가서 탈취해버리고 지금 아빠에 대해서도 나쁜 얘기를 해서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게 만들고 이거는 그게 바로 아동학대잖아요. 경찰은 그 상황에 갔을 때 아이가 그냥 멀쩡해 보이니까 괜찮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아이는 세뇌되니까 네. 그래서 이 상태를 법에 그런 판단 없이 변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맞습니다. 당사자가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이걸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로 기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 행동을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유아 인도 이행 명령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일단은 판결문에는 이제 유아 인도를 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일단 이행 명령 신청을 합니다. 이행 명령은 그러니까 판결문처럼 어떤 강제력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이행하라라는 이행 명령의 정도인데 이게 있어야 나중에 뭐 과태료나 감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행 명령 이후에 과태료 감치 제도 감치까지 가는 거네요. 네네. 네. 가사소송법상 의하면 유아 인도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감치를 바로 하기 전에 이제 과태료 재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감치로 진행하시면 되고 과태료 신청을 하시면 최대 한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또 간접강제 제도는 어떤 건가요? 네, 이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뭔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는 말 그대로 그런 제도인데 채무의 성질 자체가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강제해서 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뭐 금전채권이면은 내 의사에 반해서도 당연히 압류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아이를 이제 인도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활용되는 강제 수단입니다. 간접강제 결정은 주로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뭐 1일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 이런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라서 이 결정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매일매일 30, 50만 원이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것도 그거지만 아이 입장에서 아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참 이런 상황이 빨리 지금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사례에서는 이런 판결이 있음에도 아이를 데려가서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형사상 그 정서적 학대로 봐서 아동학대 혐의로 바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때도 이제 아동 심리학자, 아동 전문가가
보조자로 참가해서 이제 네. 실제로 인도가 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집행 성공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이런 게 솔직히 우리나라에도 국내 사건에도 도입되는 게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제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게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막 그 다른 나라로 가버리거나 해서 실제로 아이를 이제 데려오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막 이런 행위들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조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사연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지금 아이 엄마가 오히려 지금 우리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조사를 다 받으시겠지만 사실을 정말로 진실하게 다 말을 한다면 혐의는 없는 걸로 이제 판정될 겁니다. 그래서 무고로 고소를 해야 될 무고로 정말 상황이겠죠. 고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 엄마하고 끈질긴 악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사연을 좀 들어봤는데요. 제대로 된 부모가 된다는 거, 특히 이제 저희가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 분이 결혼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혼에는 성공을 해야 된다.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가 어쨌든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게 이혼은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와닿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이런 뭐 서로에 대한 악연, 괴롭힘 때문에 아이를 이용하는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전처가 빼돌린 아이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